중국 남부의 한 도시, 한여름 정오.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은 그늘을 찾아 종종 걸음을 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지붕 위에서는 손을 대면 오히려 서늘함이 느껴집니다. 에어컨 실외기 하나 없이 전기 한 방울 쓰지 않고 말입니다. 이건 SF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중국의 여러 도시에서의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세계가 폭염과 싸우는 방식은 지난 수십 년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에어컨을 사고, 에어컨이 늘어나면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전력 수요가 늘면 다시 발전소를 짓는 끝없는 악순환이었죠. 그런데 중국의 한 연구팀이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건물 자체가 단 한 방울의 에너지도 쓰지 않고 스스로 열을 밀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 그 질문에서 시작된 발명이 어쩌면 에어컨이라는 기계 자체를 낡은 유물로 만들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 관찰에서 출발합니다. 한여름 태양 아래 놓인 검은 지붕과 흰 지붕은 온도 차이가 수십 도에 이릅니다. 어두운 표면은 햇빛을 흡수해 뜨거워지고 그 열은 밤이 되어도 쉽게 식지 않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열 저장고가 되어버리는 셈이죠. 중국의 재료공학자들은 여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만약 표면이 햇빛을 거의 정보 반사하면서 동시에 흡수한 아주 적은 열마저 우주 공간으로 곧바로 방출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이 아이디어에는 이름도 붙었습니다. 바로 복사냉각입니다. 태양은 지구를 데우지만 지구는 밤하늘을 향해 끊임없이 열을 방출합니다. 그 자연스러운 방출 통로를 낮 동안에도 열어두는 기술입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실현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표면이 햇빛을 반사하면서도 특정 적외선 파장만을 정밀하게 골라내어 대기를 통과시켜 우주로 흘려보내야 했으니까요. 기존의 흰색 페인트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한 소재 연구소가 세라믹 미세입자를 특수하게 배열한 코팅제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코팅을 바른 지붕은 뜨거운 한낮의 뙤약볕 아래에서도 주변 공기보다 오히려 낮은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실외기도, 전선도, 냉매도 없이 말이죠. 처음 이 결과를 접한 건축가들조차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열을 없애는 게 아니라 애초에 흡수하지 않는다는 발상 자체가 낯설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코팅제가 단순히 실험실 샘플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angdong성의 한 물류창고 지붕 전체에 시범 도색이 이루어졌고 몇 주 뒤 놀라운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내부 온도가 눈에 띄게 낮아졌고 냉방장비 가동 시간이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소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창고 하나로 시작된 실험이 이제는 수많은 공장 지붕과 거대한 물류센터들까지, 심지어 일부 아파트 단지 지붕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두 상상해 보십시오. 도시의 수만 개 지붕이 전부 이런 소재로 덮인다면 도시 전체의 평균 기온 자체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붕만 시킨다고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열기는 지붕보다 훨씬 넓은 면적에서 바로 도로와 보도블록에서도 뿜어져 나옵니다. 아스팔트는 한낮에 60도를 훌쩍 넘기며 저녁까지 열기를 붙잡아두는 대표적인 추결체입니다. 중국의 도시계획 연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혀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중국의 도시계획 연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혀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도로 포장재 안에 미세한 공극을 만들어 빗물과 지하수를 머금도록 설계한 겁니다. 비가 오면 도로가 물을 흡수하고 뜨거운 낮 동안 그 수분이 서서히 증발하면서 주변 공기를 자연스럽게 식힙니다. 인공적으로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도로 스스로가 거대한 증발, 냉각장치가 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이런 포장재가 깔린 구간은 기존 아스팔트 도로보다 표면 온도가 확연히 낮게 측정되었다고 알려지며 여러 지방정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 모든 기술이 결국 에어컨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답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연구자들이 진짜로 노리는 건 에어컨을 없애는 게 아니라 애초에 냉방이 필요한 순간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건물 외피가 스스로 열을 밀어내고 도로와 지붕이 도시의 기온을 끌어내리면 실내에 남는 열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줄어든 부담만큼만 최소한의 냉방으로 채우면 됩니다. 실제로 이 복사 냉각 코팅과 투습성 포장재를 함께 적용한 시범구역에서는 여름철 실내 냉방 가동 시간이 이전보다 눈에 띄게 짧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기술에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코팅제의 반사 성능은 먼지와 오염에 취약해서 주기적인 세척이나 유지 관리가 필요하고 대규모 시공에 드는 초기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지어진 지 오래된 노후 건물이나 낙후된 지역일수록 이런 신소재를 도입할 여력이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여러 지방정부가 앞다투어 시범지구를 확대하는 지방정부들이 시범지구를 확대하는 그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전력망에 걸리는 부담을 줄이고 폭염 속 정전 위험을 낮추며 동시에 탄소 배출까지 줄일 수 있는 좀처럼 보기 드문 일석삼조의 해법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발상이 완전히 새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래전 중국 남부의 전통 가옥들은 두꺼운 흰색의 회벽과 함께 좁고 깊게 만들어진 처마로 햇빛을 최대한 반사하고 그늘을 넓게 만들어 왔습니다. 조상들이 오랜 경험으로 터득했던 지혜를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나노 단위의 정밀함으로 재현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그 효과를 데이터로 정확히 측정하고 도시 전체 규모로 확장할 수 있는 기술력이 뒷받침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지붕과 도로가 중국의 몇몇 시범 도시를 넘어 대도시 전체로 퍼져나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름철 정전 위기가 줄어들고 병원과 학교 등 공공시설은 물론이고 저소득 가정처럼 냉방 여력이 부족한 곳까지 자연스럽게 혜택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취약계층일수록 폭염의 피해를 더 크게 입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단순한 에너지 절약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폭염에 시달리는 다른 나라의 도시들도 결국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굳이 기계를 더 돌릴 게 아니라 도시 자체를 시키면 되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더 강력한 에어컨을 만드는 경쟁은 언젠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애초에 열을 만들지 않는 도시를 설계하는 일에는 그 한계가 없습니다. 중국의 지붕 위에서 그리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도로 밑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이 실험이 어쩌면 100년 넘게 이어져 온 냉방의 역사를 완전히 다시 쓰는 첫 페이지가 될지도 모릅니다.